이제 마지막 시간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오늘 다뤘던 ISO 9000, 14000, 45001의 활용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활용 단계는 지금 현재 앞전에 설명드렸던 위험성 평가나 환경 영향 평가로 쓰면 되는데, 최근 이슈는 자, 위험성 평가가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연결된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근데 중대재해처벌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ISO 14000, 45000, 9001을 활용 단계인데, 자, 오늘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인증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증 설명하면서 시스템 인증, 제품 인증을 설명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자, 인증 종류는 크게 시스템 인증, 제품 인증 두 개예요. 이건 우리나라든 전 세계 어디든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뤘던 시스템 인증 쪽에는 ISO 9000, 14000, 45000, 나머지 넘버링은 뭐 식품, 화장품, 부패 방지, 준법 정신, 정보 보안, 그리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501이에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 네,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 자, 이런 개념이고, 제품 인증은 이제 뭐 KS나 KC나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인증은 요게 있고 제품 인증이 있는데, 그럼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자, 기업 인증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린비즈 등이 있고요. 기술 인증은 NEP, NET, 녹색, 조달, 성능 GS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인증하고 인정 그 구분할 때, 인정은 지정, OX 개념일 때, 인정 제도는 연구소나 병역 특례,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 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OX 개념으로. 자, 근데 대부분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기업에 그래도 가장 많이 인증서 중에 수요가 높은 거. 자, 그게 뭐냐면 기업 인증 쪽에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예요. 자, 이거랑 ISO가 왜 연관성이 있냐면, 이노비즈, 메인비즈 평가할 때 생산 제품에 관련된 평가 항목 내용이 ISO 9001 내용이에요. 그리고 벤처기업 들어갈 때 대부분 특허 연구소가 있는데, 이제 특허 연구소 외에 점수를 그나마 쓸만한 게 손쉽게 받을 수 있는 ISO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ISO가 또 어디에 쓰이는 경우가 있냐면 제품 인증, KS라든가 CE, UL, FCC 받을 때 공장 심사할 때 ISO가 들어가요. 그리고 NEP, NET, 녹색 기술 들어갈 때 ISO 9000, 14000이 또 이때 쓰여요. 그리고 친환경 마크 할 때도 들어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기타 인정제도에서는 병특이라든가 또는 병역 특례랑 강소기업 여기에 들어갈 때 ISO 인증이 또 쓰여요. 45000까지. 자, 이 ISO 인증이 주로 쓰이는 데들이 이런 인증 중에 각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지금은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밖에 없냐면, 예전에는 가산점들로 ISO 9000, 14000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자, 2010년 이전에는 가산점들이었던 게, 자, 이제 새로운 인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자리를 뺏어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자, 이런 것들이 다 2010년 이후에 생긴 인증들이에요. 정부에서 만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뭐 ISO, 뭐 Q마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산점에서 빠져버리고, 자, 요런 게 점수로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평가 점수로. 자, 그래서 통상 ISO는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건 요런 인증들 받을 때 평가 항목이나 내용, 그리고 오늘 앞전에 말씀드렸던 위험성 평가나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자, 거래 관계상. 거래처에서 요구하면 받아야겠죠? 자, 보통 그래서 ISO는 그 용도로 현재 쓰여요. 그리고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신용평가, ESG 평가라든가 또는
저기 그 안전등급 평가 할 때 요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ESG를 가끔 물어보시는데 뭐 이제 여기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ESG는 비재무성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 항목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중소기업들은 그 재무성 기반으로 회사를 키워왔어요. 왜냐?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수익을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인건비 주고 자, 생산성, 효율성, 효과성에 특화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다고 하면 여기는 ESG라고 하면 중소기업은 ESG보다는 돈이 되는 QCD예요. Quality Cost Delivery. 어떻게 하면은 배송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코스트 원가 줄이고 어떻게 하면은 품질 비용을 높여서 비싸게 팔고 자, 수익을 내야죠. 돈을 벌어야 공장도 짓고 인건비도 더 주고 자 당장 회사가 먹고 살아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ESG는 아직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기상조인데 자 거래처가 요구를 해요. 자 거래처가 일감만주면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제 해야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 통상 ESG를 하는 목적은 거래 관계상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냐? 이게 실익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우리 거래처에서 받으라고 하니 해야겠죠? 자, 그렇다고 이게 점수를 높게, 아까 뭐 신용평가기관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우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최소 기준은 맞춰야겠죠. 5등급. 자, 그러면 5등급 맞추기 위한 필요한 것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수월하게 가는 게 ISO 14000, 45000이에요. 가끔 뭐 필요하면 여성기업, 가족 친화기업, 인센티브 제도, 성과 공유 제도 이런 거 넣어서 점수를 조금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ESG는 요 개념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국내보다는 해외 쪽은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인원 환경이에요. 탄소. 요거는 이제 뭐 ESG 같은 경우에 고객사, 우리 중소기업으로 따지면 거래처 원청이 될 거고요. 투자자, 주주들, 그리고 소비자, 우리 물건 사는 사람, 그리고 정부기관, 각각의 요구사항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교재 안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요 페이지에서 ESG와 ISO의 연관관계를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환경은 14000, 환경경영 시스템. 그리고 50001,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저기 S 소셜 파트. 이제 뭐 안전보건이라든가 뭐 정보보호, IT, 클라우드, 식품안전 다 이쪽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배구조 쪽에 관련된 거버넌스 쪽에 부패 방지 준법이나 비즈니스 연속성. 자, 이런 게 그 ISO 시리즈 중에 항목이 그나마 ESG에 관련성이 있는 것들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중에서 저희가 할 거는 ISO 9000, 14000, 45000 세 가지. 자, 그러면 14000의 환경경영 시스템은 주로 어디에 통용되냐면 환경이죠. 환경경영. 자, 45001은 근로자죠. 근로자의 안전보건, 복지죠. 그리고 복지제도. 소셜, 사회가 돼요. S. 자, 그럼 9001은 어디 들어갈까요? 품질경영 시스템. 하나 남았죠. 지배구조. 뭐냐? 거버넌스 자체가 포인트가 투명성, 객관성. 자, 근데 9001의 품질 관리는 객관성, 투명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9001을 넣는다 하면 거버넌스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영업 프로세스를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반기에 제가 이제 1분기 때 썼던 중대재해, 그리고 올해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관리공단. 자, 그래서 거기에 통상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그리고
안전 동행 지원 사업, 그리고 산업 재해시설 융자 자금. 자, 이게 다 전부 다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고 만든 예산들이에요. 자, 그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걸 아마 나중에 중대재해처벌법에 타고 들어가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보면 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 두 단어가 많이 보일 거예요, 눈에. 자, 위험성 평가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자, 위험 요인을 찾았으면 이게 많이 위험한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게 평가예요. 평가가 그 목적이잖아요. 자, 위험성 평가인데 거기에 갑자기 보시다 보면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게 나와요. 용어가 좀 틀리죠. 자,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ISO 45001. 자, 우리는 ISO 45001을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안전관리공단에서는 ISO 45001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약간 안전보건관리 체계. 자, 의미는 비슷한데 살짝 다른 거예요. 근데 거의 한 80, 90% 똑같아요. 다루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니까. 자,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목적이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45000이랑 똑같아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물어보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다뤘던 ISO 자, 45001은 이제 알 거예요. 자, 근데 가끔 업체에서 이상한 걸 하나 물어볼 거예요. 코샤 인증을 물어볼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코샤 인증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더해서 직접 만든 안전보건 경영 체계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냐면 심사를 ISO 심사원이 나가요. 자, 이것도 ISO 심사원 저희가 나가죠. 네, 그 거의 비슷해요. 자, 근데 얘는 따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는 저희가 가서 뭐 좀 봐줄 건 봐주고, 예, 어느 정도 해서 눈치껏 해드리죠. 자, 이놈은요. 자,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해삽이 어려운 이유는 심사원 옆에서 주무관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놈은요. 똑같아요. 안전관리공단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공단이 지정한 인증기관 심사원이 나가서 심사하고 그 보고서를 안전관리공단이 검토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안 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회사가 참여해갖고 매뉴얼 절차서도 만들고 기록도 만들어서 심사를 좀 준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뭔가를 좀 더 해야 돼요. 참여해서. 그래서 코샤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가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자, 당장 저에게 원청에서 다음 달까지 안전보건 인증서 달래. 자,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화요일 날도 저한테 다음 주 금요일까지 14,000, 45,000 인증서 요청하신 데가 있어요. 열흘도 안 남았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확인해야겠죠. 그때까지 인증서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아닌지. 자, 근데 갑자기 이게 아니고 요 놈이래요. 자, 이러면요. 죽었다 깨나도 열흘 안에 안 나와요.
최소 2, 3개월 걸려요. 예. 자,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겠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가끔 코샤를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이게 내용을 뜯어보시다 보면, 자, 아까 저희 전 시간에 했던 위험 요인 파악했죠? 뭐가 위험한 요인들인지. 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를 들면, 고소 작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높은 데서.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 지을 때 이 건물을 하나씩 H빔 쌓아가면서 지을 때요. 고층 건물에 뭘 중간에 설치하냐면 안전망 펜스를 걸어요. 사람을 위해서 작업하다가 뚝 떨어지면 일단은 처음에는 고리로 해요. 그것도 끊어지면 밑에서 받아주게끔. 근데 그 밑도 되게 높은 데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의 목적은 뭐냐면 위에서 사람도 떨어지겠지만 물건 같은 거 떨어져서 미래에 걸어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요. 자, 그럼 그거를 누군가는 설치해야겠죠.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네. 자, 그 사람들은 고소작업자. 제일 위험한 게 낙하잖아요. 떨어지면 즉사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위험 요인이 낙하가 되겠죠. 자, 그게 위험 요인이죠. 자, 근데 어디로 해야 되나? 어디가 좋을까? 작업자, 도배하시는 분. 자, 도배할 때 이게 높잖아요, 천장이. 자, 이분들 저기 도배하러 천장 하실 때 사다리 갖다 놓고 하세요. 2단, 3단짜리 사다리. 예, 한 무릎까지 오는 거. 그리고 가서 위에 가서 이렇게 쫙 바르세요. 자, 이분들한테 갑자기 고소작업자, 안전고리 달고 방충망 설치하고, 자, 이분의 위험 요인이 그걸까요? 아니요. 이분의 위험 요인은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예, 그쵸? 자, 위험 요인이 아예 달라요. 위험 요인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확인해야 될 게 공정,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무슨 일을 하는 공정 중에서 작업자가 다루는 설비가 있는지, 그 설비가 위험한 건지 아닌지. 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자, 제거 대책 통제 방안 개선하라는 거죠. 아까 제가 귓구멍에 피가 날 정도로 소음이 나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귀마개를 해야 되고, 아까 방금 사례처럼 높은 고소 작업자에서 하려면 안전고리를 달고 이거 저기 안전망까지 조끼 입고 그 사람 저기 그 뭐죠? 이거 다는 거 줄에다가, 자, 대표적으로 그 고층 건물 유리 닦으시는 분, 이거 저기 레일 같은 것도 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분들 또 뭐예요? 줄도 달아요, 몸에. 레일이 떨어지면 어디라도 걸쳐 있어야 되잖아요. 2중, 3중으로 해요. 자, 그게 제거 대책이잖아요. 안전사고, 낙하사고. 자, 그리고 그거를 실제 일할 때 이행했냐. 그리고 그 기록들을 다 보관하고 있냐. 이거예요. 결론은.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위험성 평가도. 중대재해처벌 때문에 가려 있는 거지 정확한 건 산업안전보건법을 내가 필요한 것만, 경미한 거는 그냥 일반이니까. 진짜 위험한 거. 근데 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조사업장에 정말 위험한 거는 대표회사나 현장 담당자가 알아요. 왜냐? 저거 잘못했다가 사람이 진짜 위험한데?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한창 20, 30년 전에 프레스 뭐 하는 이런 우리가 금속 가공 한창, 지금은 그게 사양 산업이야, 뿌리 기업들.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활성화됐던 이런 2차, 3차 산업들이 있을 때는 저도 뭐 그 당시에 공장에 가서 알바도 했겠지만 보면 그 작업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손 하나가 마디가 항상 잘려 있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왜냐하면 밀링, 프레스 잘못하다가 손 찧어갖고 아예 작살나거든요. 근데 그걸 대부분 예전에는 봉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치료했죠. 그러니까 마디가 짧아요. 그러신 분들은 꽤 계세요. 자, 그거 같은 경우는 옛날 방식으로 치면 위험 요인 파악해서 제거 대책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예전에는 문화가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하라는 거예요. 뭐 이제 손가락 잘리고 뭐 하는 것들 보면 작업장에서 위험한 건 그 작업자가 제일 잘 알아요. 뭐가 위험한지는. 내가 장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요게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고요. ISO 45001 컨설팅을 받고 이제 인증 심사를 갈 때 사실은 컨설팅까지 받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오류 그런 게 있나요? 예, 있어요. 요거 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고, 그러니까 중처법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결론은 45,000이라고요. 그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하고 구축하는 거죠. 자, 이게 아까 제가 45,000에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세 번째 시간에 그 ISO 구축 절차의 진단 분석하고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하는 내용들 거의 흡사해요. 예, 절차 자체가. 여기는 이제 필요성 일부를 넣어놨는데,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최근은 요거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자,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항목들이 요 9번 항목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중처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은 중처법부터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좀 내용을 보시다 보면 이제 질문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 저희 그 이사님이 하나 질문하셨던 것 중에 품질 쪽 다룰 때 9001 할 때 외주 생산업체 관리하는 거 물어보셨어요. 자, 그건 아까 이제 외주 협력업체 관리하고 매뉴얼 절차에서 협력업체 관리라고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면 돼요. 자, 근데 안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민거리가 생겨요. 이제 중처법하고 안전보건법 이해했고 위험성 평가도 이해를 했는데,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아까 전 시간 사례했을 때 엘리베이터 제조업체가 설치까지 하러 가요. 현장에. 자, 근데 그 사업장은 공사업체예요. 건설업체. 자, 그 중에 하청 주는 거죠. 그쵸? 엘리베이터 설치하라고. 근데 그 설치업체한테 일을 주는 게 아니고 제조업체한테 일을 주겠죠. 자, 우리한테 건물 동서남북해서 총 8대 들어가는데, 8대 발주해서 언제까지 우리 다 지면 와서 설치해. 그쵸? 제조 설치업체가 와서 하잖아요. 자, 근데 제조업체는 설치팀이 없어요. 외주 처리해요. 아웃소싱 업체 불러서 공사인부. 자, 근데 여기서 갔더니 꽝 하고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요. 2년 전에 판교. 그 공사 현장이야, 판교에. 집합건물 400억짜리 중대재해 처벌 됐잖아요. 적용됐잖아요. 그 20억 이상 그거 숫자한 거. 자, 근데 그럼 이거를 그 엘리베이터 제조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맞죠? 자, 지금으로 따지면 내 직원이 아니에요. 일을 맡겼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우리 직원 한 명이 인부 3명 데리고 가서 일하다가 인부 3이 죽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그쵸? 위험 요인도 파악해야 되고 위험성 평가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위험 요인하고 공정하고 이게 이거부터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냥 물건 제조할 때는 우리 사업장이니까 나오는데 공사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 내 직원이 한 게 아니고 내 외부 직원이 와서 일하다가 내 현장에서 다쳐서 죽었으니 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9번 항목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 제조업체는 면허를 다 갖고 있겠죠. 얘네가 제조업체와 설치 면허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조업체는 자, 원청이 그 건설사겠죠. 건설사에서 현장 요구사항을 받아서 자기 직원인 총괄 설치 팀장이 있고 인부는 따로 불러주겠죠. 설치 팀장한테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달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교육했던 근거를 남겨놓고 그 설치 팀장은 현장 가서 현장 관리, 그 건설사 현장 관리 소장한테 다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거가 다 남죠? 자, 그리고 우리 직원이 아니고 자, 우리 아웃소싱 업체에서 3명을 데리고 오니 자, 이 3사람을 여기 투입시키기 전에 엘리베이터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또 교육을 해야 돼요. 현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근거를 다 남겨놓고 투입시켜서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제조 팀장이 인부 3명, 다른 업체겠죠? 와서 현장 관리 감독하면서 그 보고를 그 건설사 감독 소장한테 해야 돼요. 이게 다 기록이에요. 그렇게까지 현장 관리 감독을 하고 안전관리에 준수하고 현장에서 2인 3인 1조로 업무 처리하면서 다 했으면 의무를 이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관리자 소홀. 근데 관리자가 옆에서 2명이 눈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할 일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천재지변. 그렇죠? 할 만큼 했잖아요. 그게 다 근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일 그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9번 항목이에요.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도 만들어서 관리 비용까지 산정하래요. 귀 멀면은 귀마개까지 시킬 정도로 업무 수행 기간 관련 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까지 하래요. 확인까지.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아웃소싱이 끼면 헷갈리는 거예요. 1번부터 8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안전보건 경영관리 체계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요. 즉 그 뜻은 저희가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매뉴얼 절차에서 똑같이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인증서 외에 매뉴얼 절차서랑 구축을 하면 다 커버가 되는데 자, 대기업이나 상위 거래처가 우리 협력업체에 가서 이거 서류 일일이 다 하나씩 보겠어요? 몇십 개 되는 협력사를? 아니요. 그냥 인증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신용평가서랑 SH 등급하고 인증서 이런 거, 자, 2분기 때 다 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보통 뭘 하냐면 45,000 인증서랑 그 나이스 이크레더블 쪽에는 SA, SH, 안전등급 5등급 이상 이 평가서를 주로 많이 요구해요. 그 이유가 왜냐면 ISO 45001은 인증기관의 심사원이 그걸 가서 봤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SA나 SH 똑같아요. 신용평가기관의 그 나이스나 이크레더블 거 요구하는 거는 얘네도 누군가는 그 업체 현장에 가서 서류 다 보고 등급서 매겨줬으니까 가서 확인했다라는 걸 전제하에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누가 가서 눈으로 실제 보고 왔냐 아니냐. 그래서 그 등급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거래처에 제출해야 되니까 받아야죠. 그 정도예요, 현재는. 근데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인 제조업체는 더 이상 밑이 없잖아요. 자, 49명인 회사도 꽤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매출 한 몇백억 해요. 자, 직원 5명인 회사랑 벌써 이 안에서도 하청 원청 관계예요. 자, 그 뜻은 뭐냐면
보통 저희가 만나는 10인 미만, 5인 이상,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이 사업장은 더 이상 거래처가 없어요. 공급받는 입장이고 물건 만들어서 옮기는 상위 거래처에 납품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5인 이상 10인 미만 요 사업장들은 자 이제 우리 인증서 있어요 라고 14,000일 45,000일 인증서 하나만 제출하고 신용평가서 제출하면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록도 준비해 놔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사고가 다 터지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중처법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구축 방법은 여기도 보면 아까 나왔던 코샤 MS 있죠? 이게 이거예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인증.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험성 개선 검토해서 방침 설정하고 하는 것, 지속적인 성과, 최적화. 그리고 뭐 인증 필요성 여기 좀 적어 드렸는데 결론은 거의 다 이 부분이에요. 법적, 법규. 그리고 이건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45,000 활용 중에 최근 제일 중요한 중처법 활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인증 활용 중에 이제 사례를 설명드릴 건데 사례 이거 첫 번째는 건설업종이야. ISO 14,000, 45,000, 9,001이 쓰이는 목적은 공사품질은 9001, 공사에 따른 환경, 외부 환경 14,001, 소음, 진동, 먼지, 비산먼지부터 해서 그리고 건설 폐기물, 그리고 최근에 45,000 안전보건, 중처법 때문에. 자, 그래서 판로 때문에 기업 인증들이 필요하고 ISO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대출. 건설업은 대출의 사각지대예요. 네, 제일 꺼려하는 집단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례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는 거예요. 그때 또 활용하는 거. 그리고 사례 2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체 사례예요. 왜냐 여기는 제조 바우처를 그때 써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례 3은 공공조달.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달청 거래업체죠. 또는 지역 지자체 입찰업체들. 자, 거기 같은 경우도 자 입찰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이 있어요.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은 입찰하지 않고 내가 그냥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따는 경우가 뭐냐면 여성기업. 2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이라든가 5천만 원의 물품. 자, 그래서 여성기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거 외에 경쟁 입찰로 넘어가고 물품으로 가시면 벤처 이노비즈라든가 특허, ISO가 이제 여기에 활용이 돼요. 왜냐? 2단계 경쟁 입찰부터는 신인도 평가가 들어가요. 그때 들어가는 게 또 뭐가 들어가냐면 기술 신용 평가 등급. B0부터 조달청 거래 등급이에요. 싱글 B. 그 구간대별로 또 점수가 있어요. 나중에 조달청은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87.5% 이하는 못 내려요. 아무리 금액을 내려도. 왜냐? 품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품이나 공사나. 자, 그럼 뭐냐면 어디서 결정되냐면 가산점. 왜냐? 가산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5점 하면 105점이 총점인 거예요. 자, 근데 떨어지는 업체와 낙찰되는 업체는 편차치가 몇 점 차이가 나냐면 0.12점. 1등하고 2등 차이가 0.12점 차이예요. 자, 그 0.12점 차이가 큰 거는 몇 억에서 몇십억짜리 공사를 놓치거나 따거나. 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점수 0.12점 차이가 목숨 걸고 따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거를 이제 수의계약으로 우리 관행처럼 일을 계속 따내죠. 5년, 10년 똑같은 업체가. 자,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보이죠? 저놈 저쪽에 친척인가? 자, 그러면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김영란법. 그쵸? 네, 노란봉투법.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4가 정책 이슈 키워드 같은 거. 이 업체는, 여기 그때 자판기 업체예요. 뭐냐면, 전에 일본 갔을 때 있었는데, 자판기에 플라스틱, 캔 넣으면 알아서 분류해서 쫙 하는 기계. 자, 그게 키워드는 ESG랑 그쪽이었어요. 창업 패키지. 자, 그래서 이 사례 내용 중에 대부분이 다 직간접적으로 ISO가 연결되어 있어요. 뭐 특허도 벤처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설명드린 게 이제 중처법하고 그 ISO 사례까지 설명드렸는데, 이 교재는 원래 그 기업 인증 쪽하고 뒤에 부분은 벤처 이노비즈 내용이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원래 요 과정이 이틀짜리 과정 내용이라 뒤에 부분은 이틀짜리 과정 중에 기업 인증하고 이제 그 정부지원사업계획서 작성법하고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 오늘 첫날 과정 중에서 6시간 동안 다뤘던 거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례까지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중요한 파트는 ISO 9000, 14000, 45001 같은 경우에 자, 일단 수료증 과정이에요. 여기는 이제 오늘 수료를 하시고 추후에 이제 심사원 수료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시험지랑에서 안내문을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답지랑에서 회신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수료증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정식 심사원 등록 작업을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로는 현장에서 영업하실 때 자, 최근 24년 2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결산이 다 끝났어요.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기업은 어딘가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예요. 자, 이게 은행, 거래처, 그 다음에 조달 쪽에는 입찰기관. 자, 이때 써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용평가나 ISO든 특허든 또는 뭐 ESG든 이제 필요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들은 이때 연장을 다 하셔야 되고요. 그게 나중에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추경 예산이 잡혔을 때 정책자금 쪽이라든가 보증, 대출, 보조금하고 다 가산점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올해는 정부의 예산이 선거 영향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영업 포인트로는 요 2분기는 이제 추후에 뭐 고용 지원이나 인턴 지원이라든가 벤처 활용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자, 운전 자금 확보인데 중진공은 각 지역별로 예산이 지금 많이 소진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가야 될 때는 언제냐면 결산 끝난 이후에 기보 신보나 또는 1금융권으로 가셔야 되는데 참고로 전반적인 은행 분위기가 대출이 많이 축소됐어요. 스트레스 DSR 영향도 있고 전반적인 규제 때문에. 그래서 운전자금을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한 6시간 정도 ISO 심사원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 강의 자료는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배포를 해드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단톡방을 열어서 거기 안에 문의하신 분들은 답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